경매로 나왔다는 걸 꼭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진실된 답변이 오고, 거짓말하려고 하면 계속 이게 거짓말이 악순환이 돼요. 경매라는 걸 꼭 밝히시길 바라고, 그랬을 때 불편해 하신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이 멘트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내 빌라를 팔아줄 부동산 사장님 찾는 법입니다. 이게 의외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렵죠. 왜냐면 아파트는 그냥 단지 내 부동산 사장님들께만 연락을 돌리면 되는데, 이 빌라는요, 근처만 조사했을 때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분들 입장에서 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라가 매매가 안 된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 빌라는 한 번 사면 반려 빌라가 된다, 매매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심지어 워딩도 네. 반려 빌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편견이 생긴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가르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팩트가 아니니까. 빌라 매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 그리고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제가 이거는 강의 때 가장 중요한 파트의 내용이긴 하거든요. 제가 일부를 여기서 또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자, 일단 그 편견이 왜 생겼는지부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초보자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부동산 사장님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요. 빌라에 대해서. 왜냐면 빌라는 돈이 안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수수료가 얼마 안 떨어져요. 근데 얼마 안 떨어지면 중개하기라도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개하기는 아파트보다 더 어려워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파트는 중개하기도 쉬운데 수수료는 몇 배로 더 떨어지죠. 금액이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빌라로 조사 왔어요 뭐 막 물어보는데, 사장님도 이 빌라에 대해서 가격을 알려고 하면 여러 가지를 막 물어보고 막 답을 듣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그냥 수수료가 얼마 안 되니까 귀찮은 거죠.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니까 이 물건은 안 좋은 거니까 투자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수수료가 얼마 안 떨어지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그렇게 귀찮아하는 거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어요. 왜냐면 사장님들이 중개하기 좋게, 그리고 수수료를 좀 더 챙겨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이었던 사장님도 갑자기 웃으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서오세요. 하는 가격을 우리가 정하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인센티브, 수수료가 지급이 돼야 된다고 하면 그걸 반영해서 입찰가에 쓰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그래서 경매로 빌라를 받아서 파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파트보다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걸 내가 먼저 제안하면 되잖아요. 그걸 마다할 사장님이 있을까요? 더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가격의 규칙성이 좀 떨어집니다. 가격 조사가 어려워요.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비슷한 빌라 같아 보이는데 어떤 건 막 3억이고 어떤 건 2억이고, 그럼 나는 도대체 2억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3억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매물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금 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 부동산에 막 매물들을 보면 전세도 2억에 나가는 물건인데 막 1억 5천에도 매물이 올라가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다 허위 매물이거든요. 근데 허위 매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제가 여기서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정말 나만의 노하우. 우리 교육생들이 누려야 할 지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껴두겠지만, 매물 현황을 봤을 때 대부분의 싸게 나온 매물들은 허위 매물들이 90% 이상입니다. 그거를 제거하고 진짜 실존하는 물건들 기준으로 가격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전화해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격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실제로 수요가 아파트보다 적긴 해요. 매매 수요가. 그래서 빌라가 또 거래가 안 되는구나. 왜냐면 아파트는 뭐 2개월 만에 팔리는데 빌라는 뭐 4개월 5개월 동안 안 팔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 또한 내가 실존하는 매물 중에서 가장 가격이 괜찮고 내 매물이 가장 내부 상태가 좋다면 팔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팔릴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어디가 되냐, 어디가 팔리냐, 어디가 안 팔리냐, 이거는 사실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뭐 딱 집어드릴 수는 없고요.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실제로 수요가 작기 때문에 이거를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빌라를 받더라도 이거 안 팔리겠네 라고 그냥 확장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빌라를 그냥 기피해요. 이게 내가 실거주 차원에서 기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실제 거주하는 집이 아닌데도 그거를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빌라를 기피합니다. 투자하는 것조차.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입찰 경쟁이 떨어지기 때문에 싸게 받을 기회가 여기서 열립니다. 이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초보자분들이 그냥 갑자기 이 얘기 듣고 갑자기 빌라 경매로 입찰해서 낙찰받고 수익 낼 거야 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점들을 좀 옆에서 봐줄 사람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멘토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옆에서 가이드를 드리고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도 평가를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매도를 내놨을 때 네. 혹은 빌라 이제 조사를 하려고 부서님들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네. 좀 꺼리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민망스럽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경장인의 뭐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마인드적인 차원에서 내가 빌라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밝혔을 때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는 거를 내가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사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부동산 아니어도 부동산은 많다 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 사장님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욕을 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안 좋게 얘기해도 내가 여유가 생겨요. 너 아니어도 나 다른 데 가면 되니까. 이런 식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 밑바탕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사장님한테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최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죠. 어떻게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냐면 경매로 나왔다는 걸 꼭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진실된 답변이 오고 거짓말하려고 하면 계속 이게 거짓말이 악순환이 돼요. 경매라는 걸 꼭 밝히시길 바라고 그랬을 때 불편해 하신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이 멘트예요. 저희가 정말 이 경매 물건을 잘 받아서 예쁘게 내부를 해놓고 수리를 깨끗하게 해서 급매로 내놓겠습니다. 사장님 중개하시기 편하게. 나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한 번 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계속 불편해한다. 난 모르겠다. 아니면 뭐 투명스럽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는 아닌 겁니다. 거기서 더 얘기해도 좋은 정보를 준다거나 경매하는데 기준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진 못합니다. 원래 부정적인 데니까 빨리 나오시길 바라고요. 왜냐면 부정적인 얘기들을 들으면 또 이게 전염이 돼요. 물론 이제 그 동네가 정말 전체적으로 빌라 매매가 막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 또한 그 부동산 사장님 한 군데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물어봐야 되거든요. 종합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나와서 또 다른 데를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가서 또 빌라 제가 여기 경매 나온 게 있어서 왔는데 여기가 방 3개고 뭐 이런 정보들을 얘기하면서 사장님들의 의견을 묻는 거죠. 근데 이걸 갈 때도 이제 주변 부동산을 보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진 않은데 더 좋은 거는 해당 부동산에 갖고 있는 매물들을 미리 파악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빌라 매물이 많은 사장님들을 찾는 게 사실 첫 번째예요. 왜냐면 자기 전문 분야니까. 그 사장님들이 빌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얼마 정도면 팔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실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주변에 있는 부동산보다. 아무리 거기가 멀리 있는 부동산이라도. 그리고 플러스 내 매물이 싸고 내부 상태도 좋고 공실 상태이면서 사장님들께 추가적인 복비까지 드리겠다 하면은 사장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거기는 나오시길 바라고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대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가격을 주려고 하실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수수료 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괜찮지 않나. 그리고 잡은 그 기준의 가격을 한 3군데 정도는 공통적으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한 군데서 얘기한 가격으로 아무리 거기서 자신 있게 얘기해도 거길 기준으로 낙찰을 받았다가 또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가격을 최소 3군데 정도는 똑같이 얘기를 해주셔야 이게 맞구나라는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부동산들끼리 매매가 의견이 다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첫 번째 기준은 이거는 좀 주관적인 건데 목소리의 자신감이 얼마나 녹아져 있는지. 근데 이 자신감이 있는 사장님들은요 가격을 높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낮게 얘기할 것 같아요? 높게 얘기하실 거예요. 높게 얘기해요. 그래서 통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냐, 높게 얘기한 사장님이 기준이에요. 자신 없는 데는 빌라가 전문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라도 엄청나게 싸게 나와야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싸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으면 2억짜리도 2억 2천에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2억짜리가 1억 8천에 나와야지 겨우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2억짜리를 1억 8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억짜리를 간혹 2억 1천, 2억 2천에 얘기하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되게 자신 있게. 실력이 있고 영업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장님들이 실제로 그 가격에 거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무리해서 가격을 높이지 않아요. 낮게 얘기하면 낮게 얘기했지 무리해서 막 가격을 높여서 내 기준에서 높여서 얘기했는데 그게 과연 거짓말일까? 그렇진 않아요. 그게 진짜 가능하니까 사장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 불안하면은 그 가격이 되는지를 또 몇 군데 더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빌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그 가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80% 이상은.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의견이 달라서 가격 기준 잡기가 어렵다.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10군데에서 3군데 정도 답을 줬다? 그러면 20군데 하면 6군데거든요. 그럼 6군데 정도 답이 나오면 거기서 공통으로 나오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전화조사를 이런 부동산에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을까요? 조금 걸을 수 있는 부동산들. 네이버 부동산에 해당 공인중개사가 어떤 매물들을 갖고 있는지가 공개가 돼 있거든요. 대부분 그 부동산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이 빌라 매매면 빌라 매매로 했을 때 빌라가 매물이 많은 분 기준으로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분들한테 문의하는 게 가장 좋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문했을
봤을 때 경매라고 밝혔음에도 호의적이다, 이런데도 기준으로 잡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불친절하고 부정적일수록 틀린 가격을 얘기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호의적으로 하는 부동산, 그리고 빌라 매물이 많은 부동산, 반대로 제거해야 되는 부동산은 뭐 예를 들면 핸드폰 번호가 가려져 있다던가 매물 현황이 가려져 있다던가 그 부동산 위치 주소지가 우리 물건지랑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수원 물건인데 부동산의 위치가 막 여의도에 있어. 이거는 사실 수원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잘 모를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전국적으로 매물을 내놨을 확률이 높으니까 전문성이 그 지역에서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데는 좀 배제하고 해당 지역에서 중개하고 있는 사장님한테 연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겁니다. 특정 경매로 나온 빌라를 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 빌라 해당 호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또는 아랫집 윗집 해당 건물에서 뭔가 거래를 해봤다고 얘기를 한다던가 자기한테 매물을 달라고 한다던가,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 중에서 이제 최상위에 속하는 거죠. 이런 사장님은 한 분만 찾아도 그걸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거래를 이 단지에서 안 해본 사장님 5명의 말보다 한 번 해본 이 사장님 1명의 말이 저는 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경사님이 생각하는 결국 내 빌라를 팔아줄 부동산, 진짜 심플해요. 저한테 매물을 주세요. 저 그 건물 중개해봤어요. 이게 매도자한테 이렇게 자신감이 있다는 건 손님이 왔을 때도 자신있게 내 매물을 어필해 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 건물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중개사님이 아무리 내 매물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려고 해도 본인이 잘 모르니까 매수자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 건물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건축주도 뭐 알고 있고 땅을 이 중개사님이 뭐 중개를 했던 거야.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 건물이 지어진 시점부터 역사책처럼 다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면 매수자가 그 얘기를 듣고 아우 지루해 이럴까요? 내가 이 집을 지금 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태초부터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장님한테 중개받고 싶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시세조사 했을 때 자신있게 얘기한 사장님들일수록 실제로 그 사장님들이 약속한 가격의 거래를 일으켜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왜? 그 자신감이 매수자한테도 전달이 되거든요. 그 자신감으로 매수자한테도 내 매물을 자신있게 중개를 해주시거든요. 매수자도 긴가민가 하다가도 사장님이 이렇게 어필을 해주니까 나 믿고 여기 계약해. 요 집 내가 건물 지은 사람 잘 알고 있는데 정말 튼튼하게 지었어. 살면서 문제 없을 거야. 이러면 다른 그냥 봤던 매물들이랑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이 막 예를 들어서 여기 20년 동안 영업을 하신 분이야. 코로나 또 막 이겨내시고 그 시기에도 다 버텨내시고 20년 동안 지금까지 영업을 하신 분이야. 너무 신뢰도가 높겠죠. 그 내 매물이 팔릴 거래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런 중개사님이 내 매물을 어필을 해주면.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사장님들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또 엑셀 파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죠. 왜냐면 우리 교육생분들이 어쨌든 실제 물건 입찰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당연히 물건 입찰한다는 건 전화조사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는 뭐 불친절한 사장님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친절한 사장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리스트업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 수강생분들이 전국으로 이제 빌라 입찰을 하는데 친절했던 부동산 사장님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되게 큰 우리 리치스쿨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산을 다음 기수, 다다음 기수 새로 오시는 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격조사, 부정적인 부동산 사장님을 피하고 친절한 사장님들께만 상담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혜택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교육생분들께만 공개가 되는 자료고 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겠죠. 예를 들면 수원 쪽에 빌라 중개하시는 분들의 리스트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사장님들께만 문의를 해도 대략적인 시세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수원 일대 뭐 빌라 거래를 다 하시니까 수강생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정적인 사장님들을 거르는 시간만 아껴줘도 되게 큰 거예요. 시간 소요가 드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이 빌라를 지금 경매로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현타를 맞을 때도 있거든요. 사장님들 막 너무 안 좋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또 피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매도 해주신 사장님들은 또 따로 맞습니다. 정리를 해주잖아요. 친절한 것도 중요한데 실제 이걸 결과로 이어져야 되니까 결과로 이어진 사례들, 매도를 해준, 중개해준 사장님들의 연락처도 제가 따로 받아서 거기 이제 별 표시가 막 돼 있을 거예요. 실제 매매해주신 사장님은 그분들은 실제 빌라 거래를 해보신 분이니까 당연히 주변 지역에 대해서 빌라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겠죠. 같은 교육을 들었던 수강생분, 졸업생분, 선배 기수가 실제 이 사장님이랑 중개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질 거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가 또 따로 리스트업을 하고 있죠. 저희 정교강의 수강생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네. 좀 많은데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졸업생들의 혜택입니다. 14가지 혜택 플러스 이제 방금 말씀드린 중개사님들의 연락망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랑 이제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권리,
를 받게 됩니다. 이 이메일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낙찰을 실제 받으셨고 여러 가지 이제 명도하면서 기타 대출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받아서 제가 해결이 되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직접 드리고 서비스 연결이라든지 전문가 연결이 필요하면 다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분들이 저랑 상담을 받고 있고 실제 근데 저한테 메일이 막 하루에 몇십 통씩 오는 줄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5통, 6통이에요. 하루에 오는 게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량이고 여러분들이 뭐 메일이 많이 와서 답변이 늦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커버 가능한 범위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일 대부분이 1분 컷이에요. 1분 컷 저한테는 바로바로 저는 사건만 열람을 하면 바로 나오는 답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메일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종 대행 서비스, 연계 서비스입니다. 명도, 세무, 입찰, 그리고 대출 상담 3년 연결, 인테리어 업체 연결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가 좋으신 분들은 계속 모셔서 인터뷰도 하고 강사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그리고 졸업방에 입장할 수 있는 권한 졸업방에 세무사, 법무사님, 경장인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 그리고 수많은 우리 졸업생분들이 다 모여 계시고요. 결석했거나 지각했을 경우에 이제 녹화본으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게 저희가 촬영을 매번 하고 있고요. 경매 사이트 이용권 그리고 스터디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 그리고 스터디 회장님이신 이제 분업님께 이제 연락을 드려서 스터디 운영이 잘 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졸업 배지랑 키링 제공 그리고 리치스쿨 내 교육도 우선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할인권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